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슈퍼리그의 등장 때문에 축구판이 아주 뜨겁죠. 이미 너무나 많은 기사, 영상들을 보셨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요약하면 유럽의 빅클럽들과 유럽축구연맹 UEFA가 밥그릇 싸움 하는 거죠. 이 유럽의 빅클럽들이 원래 UEFA를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연대를 합니다. 일단은 12팀이에요. 나중에 3팀이 추가되고 거기에 추가로 5팀 총 20팀으로 리그를 돌릴 거래. 미국 은행 있죠? JP 모건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일단 참가비로 각 팀한테 4천억씩 쏩니다. 근데 웃긴 게 창단 멤버인 15팀은 슈퍼리그에서 나오질 않아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고정이야. 엄청난 특권이죠. 이러니 빅클럽들이 안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당연히 UEFA가 아주 개빡쳤습니다. 있을 때 좀 잘하지. 으이그. 자,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어떨까요? 유럽 현지의 축구 전문가들 그리고 현지 골수 팬들 아주 화났습니다. 화난 이유가 뭐냐? 돈 좋긴 한데 이거는 축구의 역사와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다. 공정한 경쟁 시스템은 어디 간 거냐? 자,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찬반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B클럽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 축구 연맹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무슨 또 현지 골수 팬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한테 100%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축구 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반반이냐? 반대하는 김진짜는 영국에 이 축구 코칭 공부를 하러 갔던 김진짜예요. 축구에 대한 로맨틱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거 재밌잖아요. 레이스터 같은 약팀이 갑자기 우승을 해. 그런 걸 사랑하는 김진짜는 반대하죠. 하지만 여기 찬성하는 김진짜도 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맨유랑 맨시티 경기는 열심히 챙겨보지만 뭐 맨유랑 어디 저기 하위권 팀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슈퍼리그에서는 매주 챔스 결승이 펼쳐져. 재밌지? 안 볼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딱 반반이에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한 오후 5시쯤이었어. 근데 이거 내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그냥 이제 동양에 있는 여기 방구석에 앉아있는 그냥 아저씨일 뿐인데 내가 왜 고민하고 있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 슈퍼리그가 정말 진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에는 진행이 될 거고 결국에는 이 슈퍼리그라는 브랜드 자체가 성공할 거라고 봐요. 저는 축구 대회를 만든다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죠? 예를 들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고 각각의 플레이어들, 유튜버도 있고 광고 의뢰를 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축구를 떠나서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뛰어노는 플레이어들의 이기심을 활용하는 사업이 저는 성공을 한다고 보거든요. 유튜브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영상을 올리니까 돈을 벌었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는 영상을 만들지? 시키지 않아도 막 지가 고민해. 그럼 모든 유튜버들이 저처럼 막 열심히 영상 만들고, 그러면 유튜브에 양질의 영상들이 많이 모일 거고, 그러면 대중들이 더 모일 거고, 기업에서 광고를 더 줄 거고, 그러면 유튜브가 더 성장하겠죠? 이게 유튜브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간의 유럽 축구 연맹은 플레이어들의 이기심을 발휘할 수 없도록 자꾸 억제하는 구조였고, 지금의 슈퍼리그는 클럽들이 돈 많이 벌고 싶고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싶고 그런 이기심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판을 짰기 때문에 저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델, 자본주의 사회의 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슈퍼리그를 엄청 반대하는 중하위권 팀들, 사실 그분들도 이기적인 거죠. 우리 클럽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으니까 야, 저 B클럽들이 축구를 다 망치고 있어. 속으로는 우리도 슈퍼리그 껴줬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슈퍼리그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유는 B클럽들의 연합이 갑 오브 갑이 됐어요. 자, 만약에 B클럽들 한두 개가 우리 슈퍼리그 갈래요 이러면 이제 걔네 징계 때리고 퇴출시키면 끝이야. 근데 이 B클럽들이 2009년부터 물밑 작업을 아주 길게 해오면서 이미 연대를 했단 말이에요. 유튜브로 치면 이 B클럽들이 아주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유명 유튜버들인데, 이 유튜버들이 유튜브 말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사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 유튜버들 거 보려고 이제 거기로 이사 가겠지. 얘가 조금 적절했나? 유튜브는 그럴 일 없어요. 아이러브 유튜브, 유튜브 짱, 유튜브 최고, 세계 최고의 기업. 자, 아무튼 이 B클럽들이 챔스를 안 나가는데 그럼 챔스 누가 봐요? 그죠? 지금 UEFA가 빡쳤다고
슈퍼리그도 자기 형인 피파한테 일러가지고 피파는 슈퍼리그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은 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 월드컵 안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중들이 월드컵을 볼까요? 월드컵 망하는 거예요. 저는 좀 약간 느낌이 쎄한 게 영화 내부자들이 생각납니다. 대중은 개돼지입니다. 왜 개돼지들 말을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저도 대중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볼 땐 이렇게 막 시끄럽다가 잠잠해지면 은근슬쩍 슈퍼리그 시작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재밌게 보겠죠. 소비자니까. 그렇게 되면 슈퍼리그 반대한 대중들, 반대한 해설가, 반대한 전문가들 다 천천히 슈퍼리그 주변으로 모여들 거고, 그러면 시청률 올라가고 중계권료 올라가고 돈 모이고 그 돈으로 선수 사고 축구 더 재밌어지고 매주 치열한 빅매치, 그러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슈퍼리그는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 빅클럽들이 오늘 일어난 일 다 계산을 때렸을 거예요. 현지 팬들이 초반엔 시끄럽지만 결국에는 우리 팀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빅매치라는 게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재밌는 거지, 그걸 매주 하면은 그게 이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데 계속 보다 보면 지루하지. 근데 그건 저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미국의 NBA, NFL, MLB 그리고 우리나라의 KBO까지 승강제 없이 자기들끼리 맨날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재밌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그 리그에서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 NFL, 슈퍼볼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과연 이 매주 빅매치를 한다고 재미가 없어질까? 재밌지 않을까? 지겨울까? 그러면 이걸 안 보면 중하위권 팀들이 나가는 챔피언스리그 볼 거야? 그건 아니잖아. 어찌됐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슈퍼리그를 보겠지. 더 재밌으니까, 수준 높으니까. 슈퍼리그의 창설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상업성은 축구를 죽일 것이다, 축구의 아름다움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1992년에 프리미어리그가 창설될 때도 비슷했어요. 그때 영국의 방송 관련 규제들이 풀리면서 이 방송국들이 막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 중계권료가 막 비싸지기 시작했어요. 축구가 상품이 된 거죠. 근데 그때도 축구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그러면 안 돼, 이거 아주 신성한 게임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물론 이 부침은 있었지만 EPL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챔피언스 리그랑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돈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상업적인 리그가 됐기 때문에 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전 세계로 빡 알릴 수가 있었던 거죠. 막말로 우리가 EPL, 챔스의 그런 화려한 면이 없었다면 유럽 축구를 봤을까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1992년에 프리미어리그가 새롭게 출범될 때 그때도 빅클럽들과 이 하부리그 팀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축구협회 FA가 이 중계권료를 빅클럽들, 하부리그들 다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빅클럽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지. 그래서 못 참겠다, 새로 리그 만들자 이래가지고 프리미어리그가 딱 생긴 거였어요. 그때도 하부리그 팀들은 반대했겠지만 이 힘의 논리에서 진 거지. 자, 지금까지는 제가 어저께 찍어놓은 내용이고, 자다가 일어났더니 또 난리가 났네.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즈 회장이 긴급 인터뷰를 가졌어요. 이분이 새롭게 창설되는 슈퍼리그의 의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대 메고 슈퍼리그 진행시키는 거죠. 자, 이 페레즈 회장이 뭐라고 했냐? 슈퍼리그는 돈 많은 구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축구 자체를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빅클럽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밑에 팀들의 이 좋은 선수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더 비싼 값에 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지금 시스템들이 유지가 된다면 축구는 없어질 거다. 2024년에 우리 클럽들 다 죽어 있을 거다. 안 그래도 축구계의 재정 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슈퍼리그 창설에 동의한 12개 B클럽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려 총 7조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안 그래도 피파 산하 기관들에서 막 그런 자료들을 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축구 클럽 한 100개가 파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페레즈의 말은 B클럽들이 살아야 그 밑에 팀들도 살고 결국엔 축구도 살아남는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축구는 팬들의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16세에서 24세 어린 친구들이 축구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나라 10대들도 이제 축구, 농구 이런 거보다는 이제 롤, 배그 이런 게임들, e스포츠들을 많이 즐기잖아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축구가 재미없어졌으니까. 클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선수들 살려면 돈이 엄청 들어. 이적료에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수입은 급감이야. 선수를 살 수가 없으니까 유소년 육성을 하겠죠. 근데 그 선수들의 이름값이라든가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옛날처럼 막 갈락티코 스타 선수들이 막 같이 뛰는 걸 보기가 힘들죠. 요즘은 그런 팀은 없잖아요. 그러면 점점 축구 인기가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러면서 UEFA 너무 투명하지 못하다. UEFA 너네 임원들 연봉 깔아. 우리 뭐 르브론 제임스나 이런 스포츠 선수들 연봉 다 알고 있는데 니네 연봉은 왜 우리가 모르냐? 비리 많다. 맞짱을 뜨는 거죠. 야 상남자야. 자 한편 영국 정부가 이 나라 차원에서 이 배신 때린 빅식스 클럽들 제재를 가하겠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크 퍼밋이라고 하죠. 외국 선수가 영국에 영입이 될 때 노동 허가증, 비자 같은 거죠, 비자. 근데 외국 선수들한테 그거를 이제 발급을 안 해주겠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외국인 선수들한테 워크 퍼밋을 안 준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온 슈퍼스타들, 손흥민 선수 포함해서 그런 선수들이 EPL에서 뛸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EPL을 누가 봐요? EPL이 망하겠지. 과연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왜? 일단 프리미어리그라는 것 자체가 영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또 프리미어리그의 존재 때문에 외국 자본이 막 들어와요. 구단주들도 외국인이 많다고요. 그리고 외국 기업들도 스폰으로 엄청 들어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수 시장이 커지겠죠? 관광 산업도 활발해져. 우리도 축구 보러 영국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용 창출될 거고 돈 많이 벌고 모든 국민들이 기뻐할 텐데 정부가 제재를 해서 프리미어리그를 망하게 한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축구를 떠나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 현대 사회의 발전 과정을 보면 정부가 막 죽으라고 개입을 할 수가 없죠. 한계가 있죠. 아니 툭 까놓고 말해서 클럽들이 망하게 생겼다는데 정부가 뭐 돈 대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팬들 없으면 클럽도 없어 이런 거고 페레즈 회장을 비롯한 각 B클럽들은 클럽이 없어지면 팬도 없어져. 우리 이제 망하게 생겼어. 여러분들이 돈 줄 거예요? 여러분들 경기장 오지도 못하잖아. 축구의 아름다움? 진짜 어이없어.